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삼성 SDI입니다. 오늘 플러스 5.52%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삼성 SDI 유상증자 발표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가가 이렇게 다시 좀 강하게 반등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야? 유증에 대한 악재가 반영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투자자분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기존의 보유자분과 또 신규 매수자 간의 이 투자 방법이 조금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투자 여러분들 이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상승한 데는 우리 그 변동성을 준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2차 전지 업종이 오늘 긍정적으로 상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업종이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업종별로 이렇게 보면 자, 여기 보면 ETF 종목들 가운데서 업종별로 쭉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겁니다. 자, 제약바이오 쪽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총이 높은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반도체 이렇게 큰 틀에서 보면 제약바이오 쪽은 내려왔고요. 2차전지는 상승했고 반도체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보면 바로 2차전지 이렇게 10종목을 모아놓은 탑기업 10종목을 모아놓은 여기 종목을 보더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수가 2차전지 탑10 지수가 2.6% 올랐으니까요. 요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도 이렇게 올랐다는 점. 그래서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리고 바로 두 번째는 바로 뭐냐? 바로 우리 삼성 SDI의 우리 그 자사주 매입이 오늘 이슈로 나왔습니다. 바로 최주선 사장이 천주입니다. 뭐 규모적으로는 크진 않아요. 2억이 조금 안 되는 규모인데요. 자사주를 천주 매입하겠다라고 공시했습니다. 그 효과로 우리 삼성 SDI 주가가 조금 더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오르는데 효과를 좀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뭐 기존에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뭐 50만 원이 됐든 어쨌든 위 가격에서 손해를 좀 크게 보고 계신 투자자와 삼성 SDI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역대급 저점인데 이거 지금 신규로 좀 담아볼까 하는 투자자하고는 방법 자체가 조금은 다릅니다. 네, 기존의 보유자 기준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동안에 뭐 물타기를 한두 번 하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번 물타기를 거쳐서 이제는 자본의 한계가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월급을 계속적으로 일정 부분을 계속 투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일단 여러모로 봤을 때 자본적인 측면에서는 어쨌든 한계점에 다다랐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받아야죠. 유상증자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잡주들 우리가 듣보잡이라고 해서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잡주들을 매매했을 때는 유상증자 덜컥 두들겨 맞으면 큰일 나죠. 그쵸? 매수하기도 겁나잖아. 자칫 잘못해서 상패 갈까봐. 그런데 이 삼성 SDI나 이런 굵직한 기업들은요, 받아야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바로 세력들도 역시나 유증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부 기관에서 야, 삼성 SDI 이렇게 최저점 바닥치고 있는데 2차전지도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나온 것 같고 좀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번 기회에 여러모로 뭐 투자 계획도 있고 여러모로 뭐 이유가 있겠지만 결정적으로 세력들이 비중을 투자 비중을 높이고 또 보유 비중을 높이는 데는 유상증자 또는 뭐 시비 발행하거나 제3자 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유상증자를 받는 이유는요. 어쨌든 할인된 가격으로 더 싸게 일정 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기존의 보유자분들은 그 보유한 주식수 대비해서 일정 비율로 주식을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 또는 20% 이상의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구주주 청약을 통해서 주는데 그 부분을 통해서 담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투자자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구주주 청약 기간에 매수할 수 있도록 그 자본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차후에 때가 되면 증권사에서 그 삼성 SDI를 보유하고 있는 그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문자가 올 거예요. 아무개 이 주식을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군요. 그래서 배정받은 주식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청약하기 위해서 유상증자 이거 청약하기 위해서 이 정도 자금을 계좌에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출금이 되고요. 나중에 신주 상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헷갈리고 또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 번호로 문의 주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뭐 저조차도 투자자님들이 연락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시면은 증권사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증권사에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니까 투자자님들 편안하게 문의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결과적으로는 기준일이 있겠죠. 만약에 보유자분들이 유상증자를 딱 발표했는데 그 이후에 나 겁나 그래서 다 팔아버리면 유상증자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일이 있습니다. 그 기준일까지 투자자분들이 보유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유상증자 관련된 요 일정들이 나와 있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뭐 발행가액이라든가 예정 발행가액이라든가 신주 배정 기준일 뭐 등등등 있습니다. 구주주 청약일 등등등 있는데 여기 보면 배정 주식수가 있고 신주 배정 기준일들이 있습니다. 그 전까지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 보유하거나 또 제가 지금 여기서 이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바로 신규로 나는 삼성 SDI 유증 청약 나 참여하면서 신규로 좀 이번에 좀 담아볼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전까지 4월 18일 이전까지 우리 그 유상증자에 대해서 내가 반영을 하려면 사실은 장부가에 실제로 내가 보유하고 하겠다라고 해서 반영돼야 되니까 우리 이거래일 전에 반영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투자자분들이 미리 삼성 SDI 주가를 신규로 좀 담아 주셔야 차후에 할인된 가격으로 유증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된다. 그러면 신규로 지금 담으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20만 원대의 매수를 하고도 또 나중에 유증 청약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받게 되니까 그 주식수를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적으로 계좌에 자금을 또 넣어둬야 되는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 있다고 해서 5천만 원치를 그냥 다 사버렸다가 나중에 유증 청약 권리를 받았는데 뭐야 여기에 받을 수 있는 내 주식수가 정해졌고 얼마를 내가 계좌에 넣어놔야 되는데 이 돈이 없어가지고 이거 매수가 안 되면 안 되잖아.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규 투자하는데 이로운 점이 많으니까 이런 유상증자 기간에 이런 대형주들이 유증하는 기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할게요. 자, 유증 기간 동안에 기존의 높은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도 내가 자본이 뒤에 빵빵하다면 돈이 여유가 많다면 당연히 이 기간에서 나 유증 물량 더 많이 받아야지 라고 해서 자본 투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무리하지 마셔라. 왜냐면 기존에도 물량을 많이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그러면 기존의 그 물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량을 차후에 이제 연락이 올 테니까 그 수량에서 투자자분들이
발행가액을 곱하셔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나중에 계좌에 넣어두시면 유상증자 청약을 통해서 나중에 신주 상장까지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약 한 3개월 정도 걸리잖아요. 3개월 정도 걸리니까 차후에 6월 한 중순 또 후반 이후에 신주 상장 그 거치는 과정에서 바닥 잡고 주가 돌아나가는 거 확인하고 나중에 또 비중 늘려가도 되시니까 기존에 높은 가격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유상증자 청약하는데 자본을 좀 대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신규로 투자 매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그 기준일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준일 잘 고려하셔가지고 내가 장부가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다라는 것이 예탁원에 이게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거래일이라고 하는 점을 참고하셔가지고 미리 삼성 SDI 주가를 좀 담아두시면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유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로 뭐 최소 15% 20% 정도 되는 할인된 가격에 더 살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니까 나중에 그 부분도 더 매수하시게 되면 신주 상장하면서 우리 삼성 SDI 최근에 요 유상증자 기간을 통해서 매수하시는 분들은 시간 싸움을 잘 해주시면 나중에 충분히 큰 수익,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상증자 기간에 과거 우리 삼성 죄송해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과거에 SK이노베이션이 실제로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주가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요맘때일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유상증자 발표한 이후에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만 이렇게 주가가 시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어때요? 기준일 거쳐서 권리락일이 벌어지고요. 결과적으로 주가가 더 많이 밀려 내려가긴 했습니다. 나중에 유상증자 그 발행가액 수준까지 그 이하로 더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요 시기의 세력들은요. 결과적으로는 그 유상증자 청약 그걸 하기 위해서 물량을 오히려 많이 담더라 이겁니다. 많이 담는다. 근데 이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또 뭐 삼성 SDI 또 LG엔솔 같은 2차전지 종목들은 그 사이 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 효과가 컸느냐라고 보면 오히려 뭐 유증에 대한 효과보다 오히려 유증 가격 발행가액보다 더 많이 빠졌으니까 사실은 그 효과가 좀 미미하지만 어쨌든 세력들은 이런 대형주들은 그 시기를 노려서 오히려 비중을 많이 담는다. 이 점을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삼성 SDI도 그런 느낌으로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이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올라간다고 해서 급하게 뭐 따라 붙거나 또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도 기준일을 잘 고려하셔서 매매 타점을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급하게 올라가는데 쫓아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약 3개월 동안의 유상증자 기간 중이니까요. 절대 급하게 매매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